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금양 MSCI 지수 편입이 호재를 받아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대다수의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해서 좀 보고 있는데 많은 채널들에서 사실 금양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금양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게 될 경우 또 배터리 아저씨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해야 될 말은 또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종목 그리고 성공하는 노하우들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존까지 한 18년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수십 개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는 수순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가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들은 항상 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절대로 이 회사는 300억 이상 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1000억을 벌 것이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보통 이런 것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광구를 우리가 지금 딱 채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딱 터지면 지금 하나가 딱 터지면 원유가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향후 가치가 1조 3천억에 이를 것이다. 향후 15조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했었던 천연자원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 있었습니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확인되지도 않은 보물섬이 있다. 지금 여기 예전에 조선시대에 금괴를 싣고 가던 보물선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면서 6.25 전쟁 때 이런 관련된 전쟁 자금이라고 하죠. 전쟁 자금을 싣고 가던 선박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사실상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수천조에 달하는 금괴가 발견될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혹하는 이슈일 수가 있겠지만 대다수가 끝이 다 어땠어요? 다 상장 폐지 혹은 코인으로 연결시켜서 코인 상장한다고 했다가 다 사기 코인으로 이제 증명이 좀 됐었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금양에 대한 광신론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실체가 없는 종목이 시가총액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이 정말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혹은 세력들이 정말 열심히 작업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는 추후에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지만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1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금양에 대한 광신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절대 팩트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광산이라고 하는 곳들이 전반적으로 몽골 광산이 전혀 실체가 없다라는 거, 그죠? 제가 매출액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업이익도 보여드렸지만 절대로 과거에 수십 년간 그렇게 지속되어 오던 그 광산이 갑자기 수백조 원의 자원이 묻혀져 있는 곳으로 평가절상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화들짝 놀랍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제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물론 전기차 관련된 양극재 LNF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안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팩트를 놓고서 보게 되면 테슬라조차도, 그죠? 그 어떤 업체보다 글로벌 1위 업체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조차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는 지금부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현재 저성장 기간을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해요. 그죠? 테슬라조차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보다도 더 높은 성장세를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전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재만 보시기보다는 악재를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LNF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추가 매수, 그냥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서서히 수요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섹터별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자, 고성장 구간의 섹터가 있고 저성장 구간의 섹터가 있습니다. 자, 이 고성장 구간의 섹터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일단 관련된 업종, 관련주 모두는 어떻게 돼요? 폭등해요. 폭등합니다. 이유 없어요.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고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스치기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간다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실적을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관련된 종목,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성장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실적 봐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인가? 경쟁력은 어떠한가? 캐파는 어떠한가? 그리고 관련된 거래처들은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된 그런 곳들이 있는가? 정말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저성장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사라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생업체가 여기서 생존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영예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전기차 업체에서 지금 보시면 유의미한 지금 실적 내고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전기차 업체 중에 누가 있어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기차. 그죠? 나머지 기업들은 전기차에서 그나마 이익률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자, 리비안 루시드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은 지금 뭐 1조까지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GM과 폭스바겐, 도요타 등 전기차를 뒤늦게 뛰어들었던 곳들도 최근에 어떤 코멘트를 했죠? 그 봐, 전기차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전기차 지금 이익률도 안 나잖아. 생산할수록 우리 적자잖아. 경쟁력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을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규 업체들의 고전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생산하면서 이렇게 생산하면 조금 더 수율이 좋아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 자본만 투여해서 계속 생산하고 그것도 생산할 지금 일감조차도 없는 곳들은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GM 쪽에 이제 조인트 벤처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포드 쪽과는 이제 취소가 됐고 삼성 SDI도 뭐 스텔란티스 GM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SK온, 현대차, 포드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자, 근데 금양은요? 배터리 생산하겠다는 금양은 도대체 어떤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누구와 할 것이며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를 아무도 공장 짓고 있었던 곳들도 취소하는 판에 도대체 어떤 거래처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정말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MSCI 지수 편입은 수급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당연히 MSCI 지수에서 코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예를 들어 8%다 라고 하면 거기에 편입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사집니다. 시스템 매매에서는 사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 정말 아주 운도 좋아요.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또 시행되면서 사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금양이란 또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확실하게 정말 전망을 해드리자면 2024년도의 금양 주가는 반드시 폭락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 손실과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겪으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기업의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악화되는 거. 지금 현재 수백억 단위. 제가 이제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팩트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보죠. 자, 이게 금양의 3분기까지 실적이에요. 자, 지금 11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고 48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보였지만 지금 이거 보시는 대로 단기 순손실은 230억에 달합니다. 자, 230억에게 겨우 230억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산, 그죠? 지금 몽골 광산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리튬에 대한 채굴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비용만 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억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1000억에 달하는 이러한 자금이 1년 동안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투자자들의 의심이 증폭될 시기. 지금은 투자자들이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자들의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언제 나오냐? 1분기 실적 발표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5월 15일까지 이제 데드라인인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자, 1분기에 너희가 생산하기로 했었던 리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지금 기술 개발 중입니다. 혹은 지금 채굴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리튬 추출이 완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내년도 1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뉴스 하나 없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지금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의 엉터리가 한 개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분기 8월 15일까지 또 이렇다 할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튬 때문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주식 팔아다가 지금 SM랩 인수한다고 하고 그리고 배터리 기업으로서 변모하겠다고 배터리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리튬 광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근데 그게 엉터리라면 나머지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자, SM랩도 지금 영풍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다는데, 자, SM랩 자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풍이라 하기 때문에, 야, 믿을만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돈을 어느 정도 수중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예를 들어, 10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이 1000억을 가지고서 500억 정도로 삼성전자나 애플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투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잘못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랩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괜찮은 회사예요. 맞습니다. 단결정에 대해서는 또 세계 최초로 생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향후에 IPO를 진행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양 입장에서는 SM랩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해야 되고 IPO 과정을 토대로 회수를 하겠지만 더 많은 또 양극재 쪽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 조달 후에 나중에 또 추가적인 자본 조달, 유상증자 찍어내겠죠. 최대 주주 지분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자본 조달을 추후에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아니 IPO 한 이후에 바로 자본 조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꿈비와 노을 같은 기업이 실제로 엄청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IPO 이후에 바로 유상증자 찍어버렸어요. 아니 IPO로 200억 조달했는데 그 이후로 300억 유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슈는 아닙니다. 자, 지금 금양이라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이런 쪽일 거예요. 주식을 팔아다가 뭔가 자본 조달을 하고 그것을 통해 또 추가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면 금양 주가는 반드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최대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금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금양이 정말 몽골의 광산이 이게 맞는 건지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일봉이 어떻고 지금 시세가 한번 나오면 29%씩 올라가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거나 혹은 내가 물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로 가실 만한 분들은 제발 이런 이슈라도 차곡차곡 추적 관찰하시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금양이란 기업이 정말 2024년도에 리튬이란 관련된 이익으로 1000억대 이익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인지 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후에도 좋은 기업 그리고 나쁜 기업에 대한 브리핑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